일본 니가타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가타의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쌀 농사를 3대째 이어온 우리 가족의 자랑, 넓은 논이 보이는 집이죠. 교토대 식품과학과 교수라는 직함보다 농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곳입니다. 아버지를 뵙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옴이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8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이 담긴 미소로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직. 넣으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다. 부엌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분이 이제는 약해져 가고 있었죠. 밥상이 차려졌고 고시카리 쌀로 지은 밥은 항상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무심코 놓인 쌀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바탕에 낯선 한글이 적힌 포장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게로 포장지를 들어올려 확인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버지, 이게 한국산 쌀인가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밥 공기를 들고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드셨죠. 그 순간 느껴지는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시카리만 고집하던 아버지의 밥상에 한국 쌀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야,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일본 쌀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온 분이 타국의 쌀을 추천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밥 공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고시카리 외에는 안 드시던 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정체성, 자존심과도 같은 문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웃으시더니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맛있더라. 한 숟갈 입에 넣었을 때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은은한 단맛이 입 안에 퍼졌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곤 고개를 끄덕이셨죠. 세상이 바뀌었다, 나오미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학에서 식품과학을 가르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은 달빛 아래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니가타 시내의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걸음이 부산하고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쌀 코너로 발길을 돌리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어있는 선반. 평소라면 다양한 품종의 쌀로 가득했을 공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쌀 포대 앞에서는 노인 한 분이 마지막 포대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 남았으니 반만 나눠주세요. 다른 고객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어요. 노인은 단호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인가? 마트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나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물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입고되자마자 동이 납니다. 편의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삼각김밥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고 재고 소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쌀이 부족해서 생산이 줄었다고 설명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학에서 식품 생산과 유통을 연구하는 제가 이런 현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니. 손에 땀이 배었어요. 일본의 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 미야모토 군. 여기서 뭐하니? 부모님께 쌀을 보내려고 왔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니? 궁금했어요. 미야모토 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직구해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더 깊은 문제의 징후인 걸까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농림수산성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생산량은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상황은 뭘까? 숫자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 보였습니다. 귀갓길 우연히 지역 노인회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쌀을 안 먹는다더군. 품종이 문제야. 옛날 맛이 안 난다고. 아니야, 유통이 문제지. 쌀은 있는데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오갔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일본 쌀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점이었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교토대학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색했어요. 농림수산성 통계는 생산량이 줄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이 간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나오미 교수님 늦게까지 계시네요. 후배 교수인 다카하시가 커피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농업 경제학 전문가였어요.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현장 감각은 뛰어났죠. 다카하시 교수, 쌀 부족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다카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통계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실은 다르죠. 무슨 말이야? 고령화로 인한 농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입맛이 바뀌었어요. 일본 쌀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자존심과도 같은 우리 쌀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니. 머리를 흔들며 반박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쌀이 세계 최고인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다카하시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셨나요? 요즘 학생들은 한국 쌀을 직구해서 요리한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밥상에서 본 한국 쌀 포장지가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국 쌀이 정말 그렇게 좋아? 다카하시는 휴대폰을 꺼내 SNS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쌀 직구 모임이라는 일본어 커뮤니티였어요. 회원수가 무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물들을 훑어보니 한국 쌀의 맛, 가격, 품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리뷰가 가득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 다카하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최근 10년간 스마트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젊은 농부들이 기술을 접목해서 농사 짓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은 커져갔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카하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연구실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카하시가 USB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둔 한국 스마트 농업 자료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USB를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토대 식품과학과 교수이자 3대째 농부의 딸인 제가 왜 타국의 농업을 배우러 가야 하는지 그 아이러니가 가슴을 억눌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을 떠나 한국 땅을 밟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죠.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다카하시가 알려준 스마트팜이 있는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넓은 도는 일본과 비슷했지만
그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장난감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논을 스캔하는 농업용 드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농업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스마트 라이스팜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주변에 넓은 논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히로세 교수님이시죠?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은은 30대 초반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했어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죠. 농사를 짓는다기에 굵은 손과 글린 피부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 씨가 이 농장의 주인인가요? 정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5년 전에 귀농했어요. 원래는 IT 회사에 다녔는데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죠. 논으로 안내받으며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논마다 작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분, 온도, 토양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기지 않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은은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AI가 날씨와 작물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물 공급량을 알려줍니다. 드론은 병충해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부분에만 처리하고요. 센터 건물로 들어가자 대형 스크린에 각 논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어요. 농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보다 생산량이 30% 증가했어요. 품질도 더 균일하고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비용은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비용은 높지만 3년 정도면 회수됩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젊은 농부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의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했으니까요. 의문이 풀리는 듯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쌀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과 젊은 열정의 결합. 저녁이 되자 정은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속에서도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은의 집에서 맞이한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황토색 토기에 정갈하게 담긴 비빔밥이 눈길을 끌었어요.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맛이라니?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탄력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적절한 찰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품종은 삼광이라고 해요. 전통 품종에 현대 기술을 접목해 개발된 거죠. 이렇게 맛있는 쌀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궁금증이 솟구쳤습니다. 정은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놓았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 쌀의 데이터 여권이에요. 심는 날부터 수확까지 매일의 물 공급량, 일조량, 온도 변화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정밀한 과학이었습니다. 수분 조절이 특히 중요해요. 밥맛은 쌀알의 수분 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는 이상적인 16.5%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 시기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정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식품과학 교수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서도 데이터로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해요.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에 의존하죠. 말을 하면서도 제 답변이 구식으로 들렸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전통이 갑자기 발전의 장애물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정은은 작은 조명을 켰어요. 그러자 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밤에도 센서가 작동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방식이 아니라 본질이었어요.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은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했습니다. 정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일본 쌀에 비해 한국 쌀이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된 걸까요? 정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변화에 대한 태도. 제가 바로 변화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의 농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습, 학생들이 견학 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쌀을 일본에 가져가도 될까요? 정은은 웃으며 작은 포대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선별한 것이에요. 아버님께도 드려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죠. 니가타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께 정은이 준 쌀을 건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받아들고 이야기를 경청하셨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젊은 농부들,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오미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 농업이 위기라는 걸. 쌀 농사 짓는 사람들 평균 나이가 70세가 넘었어. 젊은이들은 도시로만 가려고 하고. 기후는 해마다 더 변덕스러워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50년 전 방식으로 농사 짓고 있잖니.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했던 건 저였어요. 다음 날 니가타 농협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쌀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지역 농부들이 많이 모였어요. 발표자는 농림수산성 관계자였습니다. 현재 일본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그리고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력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농부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과 기술 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농부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히로세 교수님 아니십니까?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쌀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이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쉽게 말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융합해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와 협력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기술력과 여러분의 경험이 만나면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어요. 아버지, 왜 한국 쌀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창밖의 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뉴스에서 한국 관광 간 40대 여인이 한국 쌀을 잔뜩 사온 것을 보았지. 정말 놀랍더구나. 가격도 일본 쌀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구입해서 먹어보니 정말 맛이 다르더구나. 저희 쌀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국 쌀은 매번 같은 맛, 같은 식감이야. 우리 쌀은 해마다, 논마다 품질이 들쭉날쭉하거든. 그 말이 정은이 설명한 데이터 기반 농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관된 품질 관리, 그것이 현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시절 생각은 난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로 돌아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사례, 쌀 품종 개발 연구, 청년 농부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들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야. 기회야. 창밖으로 보이는 교토대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토대학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농업의 미래,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발표자였죠. 평소라면 학술 발표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의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일본 농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된 농부들, 감소하는 생산성, 떨어지는 국제 경쟁력에 관한 냉정한 수치였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스마트팜 방문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센서와 AI를 활용한 정밀 농업, 드론으로 관리하는 병충해 예방, 데이터에 기반한 수확 시기 결정까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농부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농업은 구식 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이자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쌀, 우리의 농업은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이 올라왔어요. 현대 기술을 도입하면 전통적인 맛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목표는 여전히 좋은 맛과 품질입니다. 오히려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맛을 더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농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IT를 전공하는데 농업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물론입니다.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IT, 바이오,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 인재들이 바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역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추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어요. 일본 청년 농부 연합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변화를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대표가 말했습니다. 함께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청년 농부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젊은 농부 정은 씨와 연결해 드릴게요. 그녀는 분명 여러분과의 교류를 환영할 거예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정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 청년 농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이었어요. 답장은 놀랍게도 10분 만에 왔습니다. 히로세 교수님, 멋진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일본의 전통 농업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른 봄, 니가타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으로 나가는 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정은이 보내준 한국 쌀 종자와 간단한 센서 키트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제 손의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거절하실까 걱정됐어요. 평생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작은 논에 한국 품종쌀을 심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통 방식과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 실험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버지가 센서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토양 습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센서를 만졌습니다. 평생 손끝의 감각으로 판단하셨던 분이 이제 디지털 수치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계셨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 주겠지? 물론이죠, 아버지. 함께 배워가면 돼요. 그날부터 저희의 특별한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토에서 니가타로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논을 관리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최적의 물 공급 시기를 계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아버지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 앱에서 보니 내일 비가 많이 온대. 물을 더 빼놓는 게 좋겠구나.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논의 항공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볼 수 있다니. 내가 평생 농사지으면서도 한 번도 못 본 풍경이구나. 여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실험논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인근 농부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주말마다 찾아와 센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로세 씨,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비용이 많이 들진 않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흥미로운 점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중에 젊은 농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어요. 가을,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에 서서 황금빛 이삭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데? 아버지가 이삭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맛도 좋을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최적의 조건에서 자랐으니까요. 수확을 마치고 첫 밥을 지었을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 공기를 들고 첫 숟갈을 떠먹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맛있구나. 아버지의 한마디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오미야, 내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 뭐였어요, 아버지? 농사는 결국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걸. 자연에서 배우고 변화에서 배우고. 내가 다시 가르쳐줬구나.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 논이 또 다른 내 연구실이네. 미소가 저절로 번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방식이나 고집이 아니었어요. 좋은 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량을 제공한다는 농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가치였죠. 다음 날 아침 젊은 농부들이 모여 우리의 성과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맞이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이제야 진정한 순환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드론 하나가 논 위를 날고 있었다. 정은이 보내준 드론이었다. 그녀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상치 못한 도난 사건. 새로운 농법을 도입한 지 1년, 히로세 나오미 교수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심은 한국 품종 쌀은 예상보다 훨씬 나은 수확량을 보였고 인근 농가들도 하나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가 울렸다. 나오미야, 큰일 났다. 창고에 있던 쌀이 사라졌어. 교토에서 니가타로 서둘러 돌아온 나오미는 경찰이 둘러싼 창고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약 200kg의 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더군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올해 들어 14건이나 발생했고 니가타에서도 2월 이후 사건의 쌀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나오미는 놀라서 물었다. 네, 쌀값이 폭등하면서 도난 사건도 급증하고 있어요. 일부 사건에서는 한 번에 400kg 이상이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내가 젊었을 땐 쌀을 훔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나오미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뉴스를 검색했다.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슈퍼의 쌀 오케이지 기준 판매 가격은 4,214엔으로 1년 전의 2배 수준이었다. 17주 연속 가격이 올랐고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음에도 가격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다음 날 나오미는 농협 회의실에서 지역 농부들과 긴급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는 젊은 농부들뿐만 아니라 고령의 농부들도 많이 참석했다. 최근 쌀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오모리에서는 한 농가가 쌀자루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해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다. 나라현에서는 255만 엔 상당의 현미를 훔친 3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생계가 어려워 판매 목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고령의 농부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쌀이 이렇게 귀해진 건가? 그저 외국 쌀에 밀려 가치를 잃어간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오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일본 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한국 스마트팜에서 배운 기술과 아버지의 논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창고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추적 장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확물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젊은 농부 하나가 나오미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전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쌀이 이렇게 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농장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미소를 지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정은 씨와 연락했어요. 그녀가 다음 달에 일본을 방문해 우리 농부들에게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밥 공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창고에 방범 카메라부터 설치해야지. 우리가 애써 기른 쌀을 지켜야 하니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때로는 위기가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니가타의 논에 저녁 노을이 내려앉으며 새로운 시대의 농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나지막하게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전통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노을이 지는 논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농업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향 쌀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